네, 아침 겁나 추웠죠. 왜 이렇게 외모를 단정하고 오셨어요? 오늘 목소리만 출연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쵸? 오늘은요, 이야기처럼 편안하게 2021년 달라지는 노동정책, 변화되는 노동정책, 네. 자, 크게 한번 살펴볼게요. 최저임금 관련된 내용들이 좀 달라졌고요. 무성보호 관련된 내용 좀 달라졌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 관련된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이래요. 자, 8,720원인데 월급으로 환산했었을 때는 얼마일까요? 182480. 아, 정답입니다. 월급으로 어떻게 환산하셨어요? 저한테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하루에 8시간 일주 40시간 일을 하게 되면 하루는 돈 받고 쉬는 게 룰입니다. 주휴수당이고요. 한 주에 그러니까 48시간 분을 돈 받고 일을 하게 되는데요. 한 달에 몇 주가 있다고요? 일요일이 4번 또는 5번 있으니까 365일을 일주일로 평균 내면 52주가 있고요. 다시 12개월 나누니까 4.345주가 있죠. 결론적으로는 209시간이 있으니까 8,720원 곱하기 209를 하니 182480이라는 돈이 나오네요. 이게 내년도 최저임금이고요. 최저임금이 별거 있나요? 월급 명세서에서 고정적으로 받으시는 돈을 209시간으로 나눈 그 금액이 8,72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이상이겠죠. 그러면은 그 월급 보따리 안에서 어떤 것을 209로 나눠야 될까요? 그걸 확정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직장 다녀보실 때 기본급 있으셨죠? 수당 뭐 있으셨어요? 아니, 고개를 이렇게 해봐야 목소리만 나오는 거라니까, 본인은. 어떤 거 있으셨던 것 같아요? 기본급 있으셨을 거고. 또 뭐 있었어요? 식대. 식대 있었고.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 보통은요, 기본급이랑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뭐 직책수당, 직무수당, 생산 장려수당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더해서 209로 나누시면 되거든요. 근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건데 이건 다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약간 의문되는 게 있어요. 그게 매달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식대나 차량 유지비 같은 복리후생적인 금품 182480에서요 내년도에는 매달 우리 회사가 하품 좀 그만하세요. 얘기를 재밌게 하기가 좀 어려운 컨텐츠란 말이죠. 네. 자, 우리 회사에서 따구님께서 상여금으로 30만 원을 매달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이 30만 원이 전부 다 반영되는 게 아니라요 182480이 기준입니다. 이 돈에서 내년도에 몇 프로냐면은요 15%를 초과하는 금액, 즉 27만 원 3천 원을 초과하는 금액. 3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30만 원에서 빼기 27만 원을 하게 되면 한 2만 얼마 있죠. 요 돈만 최저임금 계산할 때 산입이 되는 거죠. 식대 10만 원을 받았다? 10만 원 전부가 산입되는 게 아니라 이런 복리후생적인 금품은요 182480 오늘 끝날 때까지 합은 몇 번 하나 한번 세봐야 되겠어요. 지금 3번. 여기에서 내년도에는 3%를 초과하는 금액, 즉 54,000원, 10만 원에서 54,000원을 초과하는 한 46,000원 정도가 최저임금 계산할 때 반입이 되고 산입이 되겠군요 라는 거. 그렇습니다. 계속 하품을 하시니까 제가 한번 견해를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7%, 8% 정도 인상되다가 2018년도에 16.4%로 대략 증가했습니다. 2019년 또 10.9%. 그러다가 올해는 1.5% 인상을 했거든요. 이 최저임금 관련돼서 올해는 굉장히 적게 인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넘어갈게요. 이렇게 상여금이나 아니면 복리후생적인 금품은요 내년도에는 15%, 3%를 초과하는 금액, 내후년도에 10%, 2%를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해서 점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적인 금품의 총량은 늘어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자, 근로시간 단축 관련돼서도 이미 근로시간 단축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뭔 달라지는 내용이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주 52시간 관련돼서 먼저 잠깐 개념을 말씀드리자면요, 한 주에 사람이 40시간 일을 한다 라고 하잖아요. 기본 40시간을 빼놓고는 오버타임으로요, 그게 주말이 됐든 평일이 됐든 12시간까지밖에 일을 못 하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달력상 7일 동안 기본 40시간과 주말 포함해서 12시간만을 일을 할 수 있게 주 52시간으로 정책이 됐고요. 이거를 위반을 하게 됐을 때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2년 이하 징역이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니 내년부터는 걱정들이 좀 많이 늘어났겠죠. 근로시간 단축이요, 내년도에는요 근로자를 5명 이상만 쓰면은 7월 1일부터는 무조건 적용이 됩니다.
예전에 은행 다니실 때 막 일요일도 일하고 그러셨겠죠. 그럴 때는 생각해보시면은 40시간 빼고 12시간 훨씬 더 일하셨잖아요. 네. 이제는 그런 패턴의 일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연차휴가도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된 내용은 이거예요. 연차라는 거는 후불 개념이거든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 띵동 1년을 딱 찍게 되면 그때 15개를 줘서 향후에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사 1년차가 되면 15개, 입사 2년차가 되면 또 15개, 15, 15, 16, 16 이런 패턴으로 가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1일 날 입사를 하셨다고요? 그럼 1년이 돼야 내년도 7월 1일이 돼야 그때 15개 생기는데 1월 1일 날 입사한 사람은 어떻게 여름휴가 7월 말 8월 초에 가야 되는데 저는 연차가 없잖아요. 아직 1년이 안 됐으니까. 1년 미만자 신입사원들을 위해요. 한 달 만근하면 하나, 한 달 만근하면 이 월차 개념의 연차를 줍니다. 자, 1월 1일 날 입사를 했다라고 하면 1월 달 만근하면 하나, 2월 달 만근하면 하나 이렇게 쭉쭉쭉쭉 발생할 텐데 김밥 꼬다리 같은 이 써본 연차가 총 개수는 11개, 12개? 정답은요? 11개. 11개입니다. 네, 12개 되려고 하는 순간 1년 이상자라서 그래서 11개고요. 만약에 계약직 근로자고요. 계약직 보통 1년으로 체결하잖아요. 딱 1년을 일을 했어. 예전에 마지막 달 월급 한 덩어리가 1년치 퇴직금 정도 되거든요. 그걸 받아가셨겠지만 이제 연차를 하나도 안 쓰셨다라고 하면 26개 연차 수당을 받아가시는 거고요. 하루치 연차 수당은요. 최소한 이건 되겠죠. 내년도로 기준 8,720원 곱하기 8시간 하면 하루치 최소한 요거는 되겠죠. 7만 원 돈 되는데 여기 26개라고 하면 또 큰 돈이 돼버리죠. 퇴직금만큼 큰 돈이 되고요. 이게 바뀐 내용은 아니고요. 최근에 바뀐 내용은 이겁니다. 예전에는요. 1월 1일 날 입사를 했다고요. 그럼 2월 1일에 하나 생기겠죠? 2월 1일, 익년도 2월 1일까지 3월 1일 날 생긴 거는 익년도 3월 1일까지 이렇게 김밥 꼬다리 같이 월차 개념 연차는 소멸 시기가 다 달랐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진 부분이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는 이 11개가 모두 휴가로서 소진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하나 소진되는 시기가 다른 게 아니라 11개는 무조건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거는 휴가로 가야 되는 거니까. 자, 관공서 공휴일이 빨간 날이 되었습니다. 빨간 날을 보통 우리는 휴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민간 기업에서는 3.1절, 광복절, 크리스마스가 빨간 날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빨간 날에 그만 좀 하품하시고요. 그 빨간 날, 네, 쉬는 거를 연차 처리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빨간 날이 1년에 한 10개는 될 거잖아요. 연차를 다 그걸로 처리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빨간 날이 진짜 빨간 날 휴일이 돼가지고요. 연차 처리를 할 수 없는 때가 왔습니다. 그게 내년 1월 1일 커밍 순. 몇 인 사업장? 직원이 30명이 넘는 사업장, 직원이 5명이 넘는 사업장,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장은요 내후년 2022년 1월 1일부터 연차 처리가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연차 처리를 못 하다 보니까 빨간 날에 인건비 부담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직원 입장에서는 빨간 날에 연차를 소진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오리지널 검정 날에만 내가 연차를 소진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아졌겠죠. 네. 자, 또 달라진 게 핸드폰 그만 보시고요. 집중. 그렇게 지루한가요? 네. 네. 가족 돌봄 휴가가 신설됐어요. 휴가가 방점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아파요. 근데 돌볼 사람이 나밖에 없어. 예전에는요. 가족 돌봄 휴직이 있었거든요. 한 달 이상 쓰셔야 돼. 휴직이 한 1개월 이상 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한 달, 2달, 3달 뭐 이런 개념이고요. 휴가는 한 달 안에 있는 개념으로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냉정수술을 하셨네. 일주일 동안은 내가 효녀 심청으로 평간호를 하고 싶은데 휴직을 한 달 단위로만 쓸 수 있다라고 하니 어머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짠짠이 쓸 수 있는 휴가를 만들었습니다. 1년에 며칠이라고요? 10일 동안은요 가족 돌봄 휴가를 쓸 수 있어요. 물론 가족 돌봄 휴직, 가족 돌봄 휴가 모두 다 무급이 원칙입니다. 돈을 안 받는데 이걸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물론 있긴 있더라고요. 있긴 있겠죠.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기는 해요. 또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느낌이 똑같죠. 하루에 전 8시간 일을 해야 되는 근로자인데요. 안 돼. 나 6시간만 할 거야. 그게 됐습니다. 육아휴직도 하나 바뀌었는데요. 쏘미나 너는 이제 쏘민이야? 네. 만약에 따구님께서 육아휴직을 쓰시고 있다라고 하면 그 남편이 되겠죠. 남편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편이 또 같은 아이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쓸 수는 없었는데요. 이제 동일한 아이에 대해서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 친구분 있으시죠? 은행 동기분. 몸이 좀 약하시잖아요. 그죠? 네. 네. 그분이 임신 중에도 출산 전 휴가가 아니라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나 먼저 쓸래. 지금 이제 법적으로 제도가 입법이 돼서 임신 중에도 유사산 그 위험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먼저 쓸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된 제재들은 더 많이 강화됐고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된 법률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고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동조합 관련된 내용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노동조합 관련된 내용들 뭐가 바뀌었냐면요. 노동조합에서 막 투쟁해서 막 우리 노동조합 일을 하려고 하면은 차량을 운행해야 되니까 주유상품권을 투쟁으로 해서 얻어냈다. 노동조합이 막 투쟁해서 얻어낸 결과물인데도 불구하고 밑도 끝도 없이 다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바뀌었어요. 적이나 경위, 횟수나 기간, 그리고 금액이나 원조 방법 등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일도 양단으로 회사가 무조건 노동조합을 주면은 부당노동 행위할 어용노조가 될 수 있잖아, 이게 아니라 그런 목적이나 경위 같은 거, 금액이나 정도, 적정성 이런 것들을 보고 부당노동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단체배학 유효기간이 몇 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2년. 2년이었죠. 2년이었는데 이제 한 번 체결하게 되면 3년까지가 됐고요. 그리고 하나 바뀐 게 막 그런 분들 있죠. 특수고용 형태 근로종사자라고 하는데 뭐 골프장 캐디님들 아니면 퀵서비스 배달기사님들,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방문 강사 이런 분들이요. 예전에는 산재보험이 잘 적용이 안 됐거든요. 왜냐면은 나 산재보험 적용 제외할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적용제외 신청서에 서명을 받았거든요. 골프카가 이렇게 전도돼서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기능을 못할 정도로 다 이렇게 이 엄지발가락이 보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방해가 남았는데 원래 그분은 적용제 신청서를 골프장에서 다 받으니까 거의 입사할 때 일률적으로 산재보험 혜택을 못 받으셔야 정상이었는데 제가 산재 승인을 받았다니까요. 입사를 하셨다가 한 5년 정도 잘 다니셨다가 잠깐 퇴사하시고 다시 입사하시면서 골프장에서 적용제 신청서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산재 처리가 됐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광범위하게 특고 종사자인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제 신청을 받아버렸는데 회사에서 이제는 특별하게 법률에서 인정한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 적용제 신청을 받을 수 없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민 고용보험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뭐 예술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도요 이제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어요? 오늘 소감 한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도 짤막하게나마 어떠셨어요? 다음에 다시 초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현명한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